시드니의 늦가을 65세의 데이비드는 고층 아파트의 넓은 창가에 서 있었다. 항구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은퇴한 건축가인 그는 아내와 사별한 후 꽤 오랫동안 이 적막한 공간에서 홀로 지내왔. 그의 외동딸 에밀리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그 사실만이 유일하게 그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듯했다. 며칠 후 에밀리는 자신의 약혼자와 함께 참석한 한 전시회에서 그를 소피아에게 소개했다. 소피아는 45세의 매력적인 갤러리 관장이었고 10살 아들 리암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었다. 첫눈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다. 데이비드는 소피아의 갈색 웨이브 머리와 생기 있는 미소에서 눈을 떼지 못했. 소피아 역시 데이비드의 깊고 푸른 눈동자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이 있는 모습에 마음이 설렜다. 만나서 반가워요, 소피아. 에밀리가 당신 갤러리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어요. 데이비드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데이비드. 에밀리의 아버지시라니. 정말 멋지시네요. 소피아가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그날 이후 데이비드는 종종 소피아의 갤러리를 찾았다. 두 사람은 예술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해 나갔다. 데이비드는 건축가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소피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예술가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 그들은 시드니의 아름다운 해변을 함께 거닐기도 하고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제 갤러리 운영이 요즘 좀 어려워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어느 날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 무슨 일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소피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돕겠소. 데이비드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피아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소피아는 그의 도움 덕분에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고 상대방에게서 위안을 찾았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소피아. 데이비드가 어느 저녁 소피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데이비드. 당신은 제게 큰 위로가 돼요. 소피아가 그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고 그들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다. 데이비드는 소피아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고 소피아는 수줍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 그들은 시드니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낭만적인 저녁 시간을 보냈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다. 오늘 밤 정말 아름답네요. 소피아가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소피아. 데이비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읽었고 그 마음은 따뜻하고 애틋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입맞춤을 나누었고 그 입맞춤은 그들의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시드니의 밤거리를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의 데이트는 그들의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들은 그 새로운 시작의 설렘과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졌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그들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다. 그들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당신을 만나고 제 삶이 다시 색깔을 찾은 것 같아요. 데이비드가 어느 날 소피아에게 고백했다. 저도 그래요, 데이비드. 당신은 제 삶의 큰 선물이에요. 소피아가 그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그들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다. 그들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데이비드는 소피아의 아들, 리암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리암은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어색해했지만 데이비드의 다정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데이비드는 리암에게 자신이 설계한 건물 모형들을 보여주었고 리암은 건축가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우와, 이거 다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정말 멋져요. 리암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래, 리암. 나중에 너도 멋진 건축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데이비드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리암은 데이비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 데이비드 역시 리암에게서 아들과 같은 정을 느꼈고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특히 에밀리는 아버지와 친구의 관계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빠, 소피아와 진심이신 거예요? 두 분 나이 차이가.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에밀리, 나도 너만큼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소피아는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데이비드가 진지하게 말했다. 소피아 역시 주변의 시선과 에밀리의 반응에 큰 부담을 느꼈다. 그녀는 데이비드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와의 관계가 리암과 에밀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원치 않았다. 데이비드, 우리 관계가 모두에게 축복받지 못하는 것 같아 두려워요. 소피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소피아,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데이비드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두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고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위태로워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 사이에서 갈등했고 그 갈등은 그들을 몹시 괴롭게 했다. 특히 소피아는 어린 아들 리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리암에게 아빠 같은 존재가 생기는 건 좋지만 이 관계가 리암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이에요. 소피아가 데이비드에게 털어놓았다. 이해해요, 소피아. 나도 리암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관계 때문에 리암이 상처받는 건 원치 않아요. 데이비드 역시 무거운 마음을 고백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 사이에서 갈등했고 그 갈등은 그들을 몹시 괴롭게 했다. 그들은 자주 만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그들을 더욱 짓눌렀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이비드? 소피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소피아. 하지만 분명한 건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엔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 사이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어느 날 저녁, 소피아는 데이비드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와의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데이비드의 딸, 그리고 그들 주변 사람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데이비드,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소피아가 힘겹게 말했다. 소피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데이비드가 충격을 받은 듯 물었다. 더 이상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관계가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소피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난 당신 없이는. 데이비드가 말을 잇지 못했다. 미안해요, 데이비드. 하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소피아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 그들은 그날 밤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데이비드. 소피아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 역시 당신을 만나서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소피아. 데이비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들은 그날 밤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고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슬픈 이별을 맞이했다. 그들은 서로의 행복을 빌었고 그들의 추억을 가슴 한켠에 간직한 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안녕, 데이비드. 소피아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안녕, 소피아. 데이비드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헤어졌고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비록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삶을 응원했고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다. 그 이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데이비드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그의 삶은 예전보다 더 공허해졌다. 소피아 역시 슬픔을 감추기 위해 애썼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데이비드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일에 몰두했고 소피아는 갤러리 운영과 아들 리암을 돌보는 데 전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잊지 못했고 가끔씩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는 우연히 길에서 리암과 마주쳤다. 리암은 훌쩍 커 있었고 예전보다 훨씬 의젓해 보였다. 리암, 이게 얼마만이야? 데이비드가 반갑게 인사했다. 데이비드 아저씨, 안녕하세요. 리암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고 리암은 데이비드에게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다. 데이비드는 리암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소피아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져만 갔다. 어머니는 잘 지내시니?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잘 지내세요. 가끔 아저씨 이야기를 하세요. 리암이 씩 웃으며 말했다. 데이비드는 리암과의 만남을 통해 소피아도 자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그날 이후 데이비드는 용기를 내어 소피아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그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고 그 편지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소피아, 오랜만이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오. 혹시라도 이 편지가 당신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소. 그는 편지에서 자신의 진심을 담아 그녀에 대한 그리움과 여전한 사랑을 고백했다. 당신과 헤어진 후 내 삶은 다시 텅 빈 것처럼 느껴졌소. 당신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잊을 수가 없었소. 그는 또한 그녀의 행복을 빌며 자신과의 만남이 그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땐 우리에게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고 싶소.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의 행복을 바라오. 진심으로. 며칠 후 소피아로부터 답장이 도착했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편지에 감동했고 자신 역시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데이비드, 편지 고마워요. 당신의 진심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어요. 나도 당신을 많이 그리워했어요. 잊으려고 애썼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녀는 또한 데이비드와의 추억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와의 만남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신과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어요. 비록 우리가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당신을 만난 걸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은 내게 큰 사랑과 행복을 주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소피아. 데이비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데이비드.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소피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더욱 성숙하고 깊어진 사랑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서로의 현재를 존중하며 서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번에는 우리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요, 소피아.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데이비드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연인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에밀리도 아버지와 소피아의 관계를 인정하게 되었고 리암 역시 데이비드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다. 아빠, 소피아와 함께 있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에밀리가 어느 날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고맙다, 에밀리. 네가 이해해줘서 정말 기쁘구나. 데이비드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데이비드 아저씨랑 결혼할 거예요. 리암이 어느 날 소피아에게 물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엄마는 데이비드 아저씨를 정말 사랑한단다. 소피아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살 집을 마련했고 서로의 가족들과도 자주 왕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소피아가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데이비드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쌓았고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데이비드는 소피아 덕분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소피아는 데이비드와 함께 건축 박물관을 다니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당신 그림 정말 멋져요. 예전보다 더 깊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소피아가 데이비드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내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으니까요. 데이비드가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들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는 소피아에게
청혼을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그녀에게 청혼을 했다. 소피아,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는 당신에게 빠져들었어요.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데이비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말했다. 나와 결혼해주겠소, 소피아. 소피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네, 데이비드.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랜 시간 동안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들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시드니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열렸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그들의 결혼을 축하했고, 그들은 모든 이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행복하게 사세요.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리암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더욱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갔다.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내겐 기적이에요, 소피아. 데이비드가 어느 날 저녁 그녀에게 말했다. 나도 그래요, 데이비드.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사랑이에요. 소피아가 그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행복한 노년을 함께 보냈다. 그들은 나이 차이와 주변의 시선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낸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고, 그들의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사랑해요, 소피아. 데이비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사랑해요, 데이비드. 소피아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아름다운 황혼을 함께 맞이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며 그들의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 데이비드와 소피아는 시드니 근교의 한적한 해변 마을에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여유로운 노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해변을 산책하고 책을 읽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여기서 살게 되니 정말 마음이 편하네요. 소피아가 어느 날 오후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당신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들은 가끔씩 시드니에 있는 에밀리와 리암의 가족을 방문했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에밀리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고 리암은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며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에밀리의 아이들이 데이비드와 소피아에게 달려와 안겼다. 우리 강아지들 잘 지냈어? 데이비드와 소피아가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리암 삼촌, 나중에 저도 삼촌처럼 건축가가 될래요. 에밀리의 아들이 리암에게 말했다. 그래, 멋진 꿈이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건축가가 되렴. 리암이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데이비드와 소피아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더없이 소중했고 그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와 소피아는 해변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저물어가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당신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소피아가 데이비드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소피아.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들은 말없이 한동안 저물어가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은 평온했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당신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해요? 데이비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날 당신은 정말 멋있었어요. 소피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알았죠. 데이비드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두 사람은 그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우리 정말 먼 길을 돌아왔네요.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여정이 결국 당신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겪을 수 있어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요. 데이비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소피아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임을 맹세했다. 사랑해요, 소피아. 데이비드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나도 사랑해요, 데이비드. 소피아가 그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노을 아래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고 그들의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했다. 그날 이후로도 데이비드와 소피아는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했고 그들의 행복은 영원히 계속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소피아와 함께 시드니의 한 갤러리를 방문했다. 그곳은 소피아가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기 위해 설립한 새로운 갤러리였고 그날은 갤러리의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소피아. 당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벅차오르네요. 데이비드가 소피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은 내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어요. 소피아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갤러리에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데이비드와 소피아는 함께 갤러리를 둘러보며 젊은 예술가들의 열정과 재능에 감탄했다. 이 작품 정말 인상적이네요. 작가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가 한 작품 앞에 멈춰서서 말했다. 그렇죠. 이 작가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작가 중 한 명이에요.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두 사람은 갤러리 개관식 행사에 참석하여 젊은 예술가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소피아는 연설을 통해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저는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소피아의 연설에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데이비드는 소피아의 연설을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예술에 대한 열정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갤러리 옥상에서 시드니의 야경을 바라보며 샴페인을 마셨다.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당신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소피아가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나도 그래요, 소피아.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당신의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시드니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예술을 사랑하고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요. 데이비드가 소피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래요, 데이비드.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소피아가 그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들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나이와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사랑해요, 소피아. 데이비드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사랑해요, 데이비드. 소피아가 그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시드니의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고 그들의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했다. 그날 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삶에 빛이 되어 주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세월이 흘러 데이비드와 소피아는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이번 여행은 어땠어요, 소피아? 데이비드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소피아에게 물었다. 정말 좋았어요. 특히 그곳에서 본 예술 작품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더 좋았고요. 소피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하는 여행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해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들은 여행에서 돌아오면 그들의 추억을 담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함께 여행기를 쓰기도 했다. 그들의 여행기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만큼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당신과 함께 쓴 여행기를 읽으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소피아가 여행기를 읽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은 곳을 여행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요. 데이비드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소피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그가 직접 디자인하고 건축한 작은 갤러리였다. 그 갤러리는 그들의 집 근처에 있었고,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소피아, 당신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데이비드가 그녀를 갤러리로 안내하며 말했다. 이게 뭐예요, 데이비드?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소피아가 갤러리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당신이 지역 예술가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기에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어요. 이 갤러리가 그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기를 바라요. 데이비드가 그녀에게 설명했. 정말 고마워요, 데이비드. 당신은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소피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들은 갤러리 개관을 기념하여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그들을 격려했다. 이 갤러리가 지역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네요, 데이비드. 소피아가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이 갤러리는 우리의 사랑과 열정의 결실이에요. 데이비드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들은 갤러리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갔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들의 행복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갔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와 같았고 그들의 삶은 한 폭의 멋진 그림과 같았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내겐 기적이에요, 소피아. 데이비드가 어느 날 저녁 그녀에게 말했다. 나도 그래요, 데이비드.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사랑이고 축복이에요. 소피아가 그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아름다운 노년을 함께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며 그들의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어느덧 데이비드와 소피아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뜨거웠고 그들의 행복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데이비드. 소피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마치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들은 함께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추억에 잠겼다. 그들은 서로의 첫 만남, 사랑의 시작, 위기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함께 이루어낸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렸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소피아. 데이비드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그래요, 데이비드. 당신은 내 삶의 전부예요. 소피아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겼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소피아와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갤러리를 찾았. 그곳은 여전히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넘쳐흘렀다. 여기 오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소피아가 갤러리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들은 갤러리 한편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젊은 날의 열정과 사랑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저기 저 작품을 보니 당신과 처음 시드니 해변을 걷던 날이 생각나네요. 소피아가 한 작품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요. 그날 당신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날의 노을처럼요. 데이비드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갤러리에 머물며 추억을 나누고 사랑을 속삭였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갤러리를 나선 후 그들은 시드니 항구를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감상했다.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어요, 데이비드. 소피아가 그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나도 그래요, 소피아.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내겐 선물이에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아름다운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 그들의 사랑은 마치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빛났고 그들의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데이비드와 소피아는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해요, 소피아. 데이비드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요, 데이비드. 소피아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며 그들의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그날 밤 데이비드와 소피아는 침대에 누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내겐 기적이었어요, 소피아. 데이비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그래요, 데이비드.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사랑이고 축복이에요. 소피아가 그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그들은 함께 겪었던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난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요? 소피아가 조용히 물었다. 나도 상상할 수 없어요. 소피아, 당신은 내 삶의 빛이고 희망이에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임을 맹세했다. 사랑해요, 소피아. 데이비드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나도 사랑해요, 데이비드. 소피아가 그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품에서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고 그들의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했다. 다음날 아침, 소피아는 데이비드가 아직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었고 창밖으로 아름다운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데이비드를 깨우기 위해 침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데이비드, 일어나요. 아침이에요. 소피아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소피아는 불안한 마음에 그의 손을 잡았고 그의 손이 차가운 것을 느꼈다. 데이비드? 소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소피아는 그제야 그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데이비드! 소피아가 울부짖으며 그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그의 차가워진 몸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흐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다. 데이비드는 그렇게 소피아의 곁을 떠났고 그의 사랑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주었고 그녀의 인생을 가장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 채워주었다. 소피아는 데이비드의 장례식을 치른 후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없는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고 그와의 추억들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며 그가 자신에게 남긴 사랑과 용기를 기억해냈다. 그녀는 그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당신이 내게 준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데이비드. 그리고 당신이 내게 준 용기로 남은 삶을 열심히 살아갈게요. 소피아가 그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자신에게 남긴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추억을 간직한 채 남은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소피아는 데이비드가 남긴 갤러리를 운영하며 그들의 사랑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다. 그녀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헌신했다. 이 갤러리는 데이비드와 저의 꿈이 담긴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통해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피아가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말했다. 그녀는 데이비드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그들의 사랑이 깃든 공간에서 예술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했다. 그녀는 갤러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데이비드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네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갤러리를 방문한 한 젊은 여성이 소피아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데이비드는 제게 가장 큰 축복이었고 제 인생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소피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데이비드를 잃은 슬픔을 딛고 그가 남긴 사랑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 그녀는 갤러리 운영 외에도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예술 교육에도 힘썼다. 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피아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말했다.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갤러리는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술을 즐기고 서로 소통하며 행복을 나누었다. 소피아는 데이비드와 함께 꿈꾸었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갤러리를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어느 날 소피아는 갤러리 옥상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데이비드와의 추억에 잠겼다. 당신이 이곳에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데이비드.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그녀의 어깨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그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데이비드를 쏙 빼닮은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혹시 소피아 관장님이신가요?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소피아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는 데이비드의 손자 마이클입니다. 젊은 남자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 데이비드의 손자라고요? 이런 우연이. 소피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마이클은 할아버지인 데이비드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소피아에게 쓴 편지들을 발견했고 그 편지들을 통해 할아버지와 소피아의 사랑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소피아님을 사랑하셨는지 편지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마이클이 말했다. 소피아는 마이클과 이야기를 나누며 데이비드와의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녀는 마이클에게 데이비드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할아버지께서 소피아님을 만나 정말 행복해 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마이클이 말했다. 저도 데이비드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는 제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제 삶을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 채워주었죠. 소피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마이클은 소피아와 함께 갤러리를 둘러보며 데이비드의 흔적을 느꼈다. 그는 할아버지의 사랑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깃든 공간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저도 갤러리를 돕고 싶습니다. 마이클이 소피아에게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마이클. 데이비드도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소피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 마이클은 갤러리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소피아를 도왔다. 그는 데이비드의 사랑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이어받아 갤러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소피아는 마이클을 통해 데이비드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갤러리를 통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남긴 사랑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세상에 전하며 그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시간과 죽음으로 인해 갈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갤러리와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소피아와 마이클은 함께 갤러리를 운영하며 데이비드의 사랑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이어나갔다. 그들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힘썼다. 마이클, 이 프로젝트는 정말 기대가 되네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축제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소피아가 마이클에게 말했다. 저도 그래요, 소피아. 할아버지께서도 이 모습을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마이클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들은 데이비드의 뜻을 이어받아 갤러리를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갔다. 갤러리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고 사람들은 갤러리에서 예술을 즐기고 서로 소통하며 행복을 나누었다.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활력을 얻는 것 같아요. 갤러리를 자주 찾는 한 주민이 소피아에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쁘네요. 갤러리가 여러분에게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피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갤러리는 지역사회의 사랑을 받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성장했고, 데이비드와 소피아의 사랑 이야기는 갤러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졌고, 갤러리는 그들의 사랑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기억하는 공간이 되었다. 어느 날 소피아는 갤러리 옥상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데이비드와의 추억에 잠겼다. 데이비드, 당신이 이곳에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그녀의 옆에 마이클이 다가와서 소피아, 무슨 생각하세요? 마이클이 그녀에게 물었다. 그냥 데이비드 생각이 나서요. 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정말 그리워요. 소피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도 할아버지가 많이 그리워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마이클이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데이비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거예요. 소피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아버지와 소피아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이 갤러리를 통해서요. 마이클이 말했다. 고마워요, 마이클. 당신 덕분에 데이비드와의 추억을 더욱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피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데이비드를 추억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데이비드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갤러리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 소피아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와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는 갤러리를 통해 계속해서 전해졌다. 마이클은 갤러리를 훌륭하게 운영하며 할아버지와 소피아의 뜻을 이어갔고, 갤러리는 여전히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중심지로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데이비드와 소피아의 사랑 이야기는 갤러리 벽에 걸린 한 편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여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갤러리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